윤정두의 주식사단 풍문으로 들었소. 안녕하세요. 수익 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손 없는 날, 손실 없이 길한 날이란 뜻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계좌도 손실 없이 수익만 볼 수 있도록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도 종목 선정 최고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시황 분석부터 똘똘한 종목 전략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손 없는 계좌 만들 수 있도록 정보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오고요.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004 1004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출발하기 전에 함께 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전망으로 증시 흐름 꿰뚫는 분이죠. 박영근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혹시 징크스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한다든지 중요한 촬영일에는 빨간 넥타이를 맨다든지 그런 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그런 징크스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를 믿기 때문에 와. 그런 것들을 사실 만들어 놓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주식하려면 멘탈이 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표님도 아주 강한 멘탈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는요, 대체적으로 주 초반에 약세를 보이는데요. 9월, 10월 주 초반만 해도 이 월요일장이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징크스를 깨고 검은 월요일이 아니라 모처럼 빨갛게 웃어주는 월요일이면 좋겠는데요. 대표님,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시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증시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분위기 역시나 쉽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지난 금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이번 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사실 녹록지 못했던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역시나 주 초반에 어느 정도 조금 상승폭을 보였던 지수가 아쉽게 주 후반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 하락, 마감이 되는 한 주가 되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도 기분 좋게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한 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현재 시점에서 양 지수의 지난주의 흐름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양 지수의 일봉상의 흐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누가 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다행스러운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눌렸던 포지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9월 30일과 10월 13일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후반에 떨어졌어요. 특히나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컸던 한 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이슈라는 부분들 한번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지난주에 호재성 이슈 그리고 악재성 이슈를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조금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일단은 호재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호재라고 바라볼 건 없었습니다. 그나마 호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최근에 형성이 되었던 소위 말하는 빅 이벤트들이 종료가 되었다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외인들의 수급이었죠. 즉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이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대외적인 흐름 자체가 썩 녹록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탈하지 않고 저점권을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사실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물론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본다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장 큰 악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나 금리죠, 금리. 자,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최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0.75포인트가 아니라 1%까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 10월, 11월, 12월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11월 달 FOMC에서 0.75포인트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0.75포인트가 1포인트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과 12월 달 역시나 0.5포인트가 아니라 0.75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지수의 상승을 막게 되는, 그리고 다시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한간에는 소위 말하는 연준 위원들은 어떠한 발언까지 하냐면은 현재 금리가 이번 FOMC 회의, 즉 11월 FOMC하고 12월 FOMC 회의를 통해서 4.5에서 4.75포인트까지 올리는 데서 끝이 아니라 5포인트까지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연준 위원들의 소위 말하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지금 질비어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지수를 다시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뭐도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불릴 수 있는 북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현재로서도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요인들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는 재건 쪽의 분위기가 최근에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주 후반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도 이쪽과 관련된 회의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아직 이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주에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눌렸던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그죠? 눌렸던 부분들은 분명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눌렸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소위 말하는 악재성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나 국채 금리 자체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할 만큼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더 금리 인상을 야기시키면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미 지난주에 한 차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주만큼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전히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북한과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역시나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그 시점에서만 우리가 잘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주목을 해야 되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사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소위 말해서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난 그 다음에 선물 지수가 바로 이 미국의 실적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넷플릭스가 어떻게 됐어요? 넷플릭스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했다라고 해서요. 전분기에는. 이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주면서 시간 외에 급등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선물지수에 영향을 줬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 날 소위 말해서 누가? 바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양호했던 실적은 발표가 됐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묻히지 못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면서 시간에 빠졌고요. 그때 역시나 미국의 선물 분위기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이번 주도 소위 말하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앞서서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만들어진다면은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좋겠지만은 그 이후의 분위기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지난주 금요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증시 자체는 어땠다고요? 빠졌습니다. 자, 하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빠졌어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사유가 뭐라고 했죠? 외인들의 수급이라고 했죠. 자, 외인들의 수급도 사실 지금 전체적인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사실 주 초반에 떨어졌던 부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지를 받고 후반에 올라왔던 것처럼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바닥권에서 뭐가 응집하고 있는 물량들이 꾸준히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아쉽게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금요일 날장도 나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아쉽다면 그게 뭐냐? 사실 0.22포인트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 근데 바로 뭐예요? 종목수죠. 보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72개 종목이 올랐어요. 코스피 기준. 자, 근데 무려 몇 개가 떨어졌어요? 712개가 떨어졌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보시는 것처럼 0.8포인트가 떨어졌지만 260개가 올라간 반면에 무려 1194개, 거의 1200개가 떨어졌어요. 합쳐보면은 약 430개가 올라간 반면에 무려 몇 개가, 약 1900여 개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녹록지 못하다는 건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전체적인 기초 체력,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다. 양호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난 금요일 날에도 어땠어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지수가 나쁘지 않았고 바로 필라델피아 지수가 나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금요일 날의 전반적인 시가, 최상위 종목군들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봤었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바닥권을 찐바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이 주를 잘 버티고 또 새로운 한 주에 발생이 되는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FOMC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0.75가 나오든 1%가 나오든 결국에는 재료 소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다 경험을 했죠. 소위 말해서 빅 이벤트들이 질비했던 시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던 포지션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왔던 것처럼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또 이번 주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대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저는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주는 종목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쉽지 않은 것도 맞아요.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때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뭐 최근에 분위기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전반적인 수급이 지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올해 전체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과연 이 구간대가 진짜 소위 말하는 올해의 찐 바닥이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염려감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던 종목으로 이 힘든 장에서도, 이 험난한 장에서도 좋은 결과물을 얻어 가셨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뭐가 나왔기 때문에,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이었죠. 드렸던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 전날에 같이 드렸던 종목 중에서 해인 같은 경우, 삼부통운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이틀 만에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최근에 드렸었던 종목군들 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막 30%, 50% 급등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드렸던 종목군들 최근에 이번 주에 또 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드렸던 종목군들이 그래도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들을 이렇게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힘든 장인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군들로 우리는 좋은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시 뒤에도 드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왜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교육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을 토대로 또 오늘의 히든 종목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장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김현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쉽지 않은 한 주겠지만요. 박영근 대표 시황 분석 도움 받으셔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두려운 시장에서 헤쳐나가는 안목까지 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대표에게 매일 장중에도 시황 분석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사진 찍듯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오고요. 영어 링크 손으로 누르신 다음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004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풍문으로 들었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박영근 대표의 상승 종목들, 이 상승 얼마나 했는지 표로 확인해 볼게요. 표 나와주세요. 네, 우선 유심부터 보시면요. 10월에만 55%대 누적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YTN, 샤페론 30% 가까운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또 SCI 평가정보와 넥스턴 바이오가 각각 24%대 그리고 22%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퀴즈로 소개해드렸던 종목 HYTC 한 주 만에 두 자릿대 상승률 안겨줬습니다. 삼부토건, 샤페론돈 굉장히 흐름 좋은데요. 이번 주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 포트 안에 담고 있으면 정말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박영근 대표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재료 소멸된 시장에서도 효녀 같은 이 똘똘한 종목 정보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1004 입력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박영근 대표와 함께하는 이 상승 종목 탐구 시간입니다. 종목 해결사 박영근 대표님 불러볼게요. 대표님. 네, 대표님. 바이오주가 이달 들어서 아주 강한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미코가 11% 강세 보였고요. 화요일엔 휴마시스가 24%나 상승했습니다. 또 샤페론이 목요일에 드린 종목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유럽 최대 바이오 페어 참여한다는 소식에 하루 만에 상한가까지 등극했는데요.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에서도 히든 종목 상승률 아주 대단하게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흐름 보였는지 좀 제대로 꼼꼼하게 알려주시죠. 네. 자, 화면 통해서 하나씩 또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에 누적 상승 기준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희가 최근에 꾸준히 얘기를 드렸었던 업종과 섹터들이 여기에 많이 눈에 띄죠. 특히나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섹터들 다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2차 전지, 그리고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 세 번째가 게임주, 그리고 엔터, 미디어, NFT, 메타버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또 강조해드리는 바로 신규 상장 종목까지 사실 이 섹터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된 것도 물론 맞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만 다지면은 반등할 때 상승 흐름들이 정말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슈마시스도 무려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90%가 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흥하해운도 역시나 70%, 유신 50% 등등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됐어요. 물론 여전히 아직 소위 말해가지고 지수의 회복, 반등이 형성이 될 만한 녹록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막 소위 말해서 두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릿수 그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우리 눈에 띄지는 못하지만은 여전히 저희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드렸던 종목군들 속속 10%그 이상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10%를 올라왔던 해인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HYTC라든지 뭐 삼부토건 그리고 샤페론 같은 종목군도 사실 저희가 다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주만 해도 이렇게 10%, 20%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물론 저희가 공략을 해서 떨어지는 종목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소개를 시켜드렸다고 해서 제가 다 올라가지 않겠죠. 그럴 때마다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매번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이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이십니까? 자, 10월 20일 날 드렸던 뭐라고 있어요? 히든 종목에 샤페론이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갔죠. 자, 그리고 19일 날 수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 해인과 삼부토건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해인도 10%대, 삼부토건도 15%대 두 자리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실 정말 많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저희가 방송을 끝나면 뭐 해드리고 있어요?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넥스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드렸고, 화요일 날 드렸고, 소카도 마찬가지. 스코넥, 뭐 카나리아 바이오, 삼보모터스, 미코, SCI 평가 정보 등등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뭐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공략을 해드리고 있고, 바로 이러한 종목으로 이러한 상승을 같이 만들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공략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던 샤페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왜 이 종목을 보여드리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보여드리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자, 그 전의 상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자, 2차전지, 제약바이오 등등등 맨 마지막에 요즘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신규 상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를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수급. 지금 시장.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막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그렇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도주 업종과 주도주 섹터가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개별주가 가겠구나. 그러면 개별주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 최근에 소위 말해서 이러한 어떤 섹터들을, 신규 상장 섹터들을 많이 공략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물론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한번 분위기를 타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한가를 안겨주는 종목군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위 말해가지고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종목군들이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봤었을 때 하루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됐어요. 장대 음봉이 두 개가 펼쳐졌어요. 어느 누가 잡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공략을 했잖아요. 자, 떨어졌던 사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비교해서 얘기를 드렸습니까?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접목을 시켜서 저희는 항상 교육을 해드려요.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 형성되면은 종목군들도 동반 상승을 하고요.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면 역시나 종목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함께 하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뽑아내는 거죠. 옥석 가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을 했는지는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요. 상장하고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얼마? 최고점 11,600원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저희가 얘기를 했죠. 어차피 우리는 눌릴 때 공략을 하고요. 올라갈 때 팝니다. 눌렸어요. 하지만 시장의 흐름들을 대비했을 때 버텨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상한가로 기록을 하면서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퍼센트로? 29%로 마감이 됐지만 만약에 이 과정에서 더 밑에 가격, 즉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공략을 했다면 30%가 넘는 뭐를 가져가는 거예요? 상승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분 차트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분 차트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이에요. 자, 오늘 지수가 떨어졌던 부분들, 어떤 부분들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증시였다. 그러니까는 미국 증시와 함께 뭐가 나왔어요? 개파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회복되는 모습들 연출되었고 초반엔 나쁘지 않았었던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얘도 어떻게 됐어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할 자리를 찾은 거예요? 공략할 자리를 찾았던 거고 이미 우리는 이전에 뭐 했어요? 이 종목군들을 추천을 드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히든 종목. 노란 톡방에 꾸준히 계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어디를 통해서? 이미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매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최근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종목군들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저희가 드리는 종목군들, 9월달, 10월달 꾸준히 드렸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시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디에?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휴마시스 무려 90%, 그것도 한 달 만에. 흥하해온 70%, 유신 50%, 스코넥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공략을 해서 두 번, 세 번 챙기시라고 해서 사실 스코넥은 여기에도 있지만은 10%대 추가 상승. 미래나노텍도 말 그대로 똑같은 추가 상승.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 범한 퓨얼셀도 마찬가지라.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다 교육시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면 안 들어오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셔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저는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의 더 나은 계좌를 위해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수익을 내야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똑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3%, 5% 수익을 낼 때 누구는 10%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그 10%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포착하는 타이밍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무엇을 얘기 드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얘기를 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포지션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남들보다 1원이라도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역시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방송 끝나면 공개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번 주에도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시자고요. 당장 오늘도 주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새로운 장이 열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머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자고요. 보여드렸잖아요. 자, 언제 드렸던 다 최근에 드렸던이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만 여기에다가 지금 공개해드렸고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종목군들은 뭐예요? 공개해드리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쵸? 하지만 저희가 매번 강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신 있게. 상승하는 시점이 지금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죠? 근데도 저희는 이렇게 높은 확률로 소위 말해서 두 자릿수 대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을 끄집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난주, 지지난주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자, 들어오셔야 되겠죠. 오셔서 이 종목군들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엔 조금 더 웃는 한 주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우리 김전 아나운서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투자 정보가 많이 없는 신규 상장주도 박영근 대표와 함께라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1004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보고 와서 이 대망의 히든 종목 퀴즈로 넘어갈게요. 시장에 숨어있는 히든 종목들, 종목 탐구사 이 박영근 대표가 꾹꾹 찾아주십니다. 주십니다. 오늘도 박영근 대표 여러분을 위해서 3가지 히든 종목 준비해 오셨고요. 하지만 종목명을 방송 중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힌트와 그리고 대표님의 차트 설명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공개는 언제? 방송이 모두 끝난 후에 어디서? 오직 박영근 대표의 노란톡방 안에서만 진행되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히든 종목 퀴즈 드릴게요. 2글자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고요. 이 러닝 유닛을 줄인 이름으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의학의 진보에 크게 기여하자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기업입니다. 대표님 불러서 또 자세한 힌트 드려볼게요. 대표님. 네. 대표님은 축구 좋아하시나요? 뭐 남자라면 대부분 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오, 그럼 대표님 이 축구 선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잉글랜드 축구 선수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최다 득점자고 지금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분입니다. 이분 혹시 이름 아실까요? 박지성? 박지성이요? 네. 저는 웨인 루니 생각했는데요. 네네. 이 분의 이름과 이 종목명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대표님께 차트 설명 넘겨볼게요. 네. 자, 일단은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일단 차트를 보면서 조금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자,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무려 48,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쉬우면서 안타까워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 최근에 지수의 분위기랑 함께 빗대어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지수의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나마 최근에 소위 말하는 저점권 18,900원을 만들어준 이후에 추가 상승이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들을 연출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죠. 자, 역시나 차트상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현재 2만 원에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4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상승 수익은 무려 100%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의 차트의 움직임입니다. 역시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몇 글자짜리일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2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상장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종목이죠. 물론 좀 전에 보셨던 뭐 샤페론처럼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어느 정도 수급, 분위기만 뒷받침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분위기를 딱 놓고 봤었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20%입니다.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50%예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 100%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 높지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이 뒷받침이 되고 분위기가 살아나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10%, 20% 뿐만이 아니라 30%, 50%,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을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역시나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2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그 상황에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의 힌트를 분명히 드렸고 잘 유추해 보시면은 이 종목 어렵지 않게 유추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오늘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종목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함께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함께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이 노란 톡방에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노란 톡방에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꼭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지 우리 김전 아나운서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노란 톡방 안에서 이 종목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올해 7월에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바이오의 AI를 접목한 기술로 성장성이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 좋은 흐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여러분, 박영근 대표 노란 톡방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퀴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란 톡 참여 방법 다시 보고 돌아올게요. 네, 이어서 이번 주에 우리가 히든 종목 상승률 지난주에 어떤 흐름 보여줬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갈 텐데요.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 수요일엔 두 종목이나 VI 발동했고요. SCI 평가 정보가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했습니다. 또 YTN도 10% 가까운 오름세 보여졌고요. 게다가 목요일에 G2파워와 이스타코까지 나란히 상한가에 등극했습니다. 또 금요일에도 또 샤페론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상한가에 안착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좀 어떻게 공략해야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대표님께 더 자세하게 리뷰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어디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를 항상 교육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히든 종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저희는 사실 떨어질 때 공략을 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려요. 뭐 잠시 뒤에 차트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좀 전에 보셨던 샤페론 어땠습니까? 2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는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를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헤인 3부 토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소카, 넥스턴 바이오라든지 뭐 삼보 모터스 그리고 뭐 대한전선, SC 평가정보 등등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꾸준히 드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승폭을 기록해 주었던 종목군들도 역시나 보시면은 단순하게 따졌을 때 최근의 상승 흐름들이 높았다라는 거고 그 전에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뭘까요? 휴마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최근에 무려 몇 퍼센트가 올랐다고 했습니까? 90%가 넘게 올라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완전 바닥에서 공략을 했다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었을 때 사실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어요. 근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100%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못 드려요. 왜냐? 말 그대로 이 완전 바닥에서 공략 못 해요. 정직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자, 이 바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하지만 눌렸고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면서 5일선 추세가 살아났고 과거의 변동성이 컸었던 종목군들은 어김없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변동성이 나오면서 크게 급등한다는 얘기를 매번 드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아쉽게 주 후반에는 23,000원 최고점을 찍고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만원대에서 23,000원대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12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120% 넘었다라고 저희가 얘기 안 드리잖아요. 100%도 아니에요. 90% 됩니다. 왜? 우린 바닥이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눌리면서 올라갈 때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꾸준히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어필 계속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도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저희가 계속 교육해 드렸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못 잡았어요. 자, 여기서 잡았으면 더 좋았겠죠. 못 잡았어요. 올라갔던 시점에서 눌릴 때 소위 말하는 5일선을 항상 보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5일선과의 이격도가 뭐하면 뭐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 드렸죠. 그랬을 때 이 종목군들 여기서 공략만 했다라면은 내가 수익 날 확률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휴마시스의 수익을 내가 고스란히 만나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놓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놓치지 않게끔 같이 함께 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종목 하나 볼까요? 자, 일단은 뭐 좀 전에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봤고요.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봤고 또 추가적으로 SCI 평가 정보 한번 볼까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언제 드렸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드렸다고 했어요? 최근에 드렸다고 얘기 드렸어요. 자, SCI 평가 정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언제 드렸을까요? 바로 이날 드렸습니다. 올라왔다가 떨어졌을 때, 좀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죠. 휴마시스를 내가 더 공략을 하고 싶으면 따라 올라와 주고 있는 5일선을 기준으로 이격도가 줄어들었을 때 매수의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교육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략해 보시라고 저희가 뭐도 해드린다고 했어요. 종목도 추천해 드린다고 했어요.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조금 뒤로 간다라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언제 들어갔다고 했어요? 눌렸었던 자리에서 계속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눌렸을 때 공략을 한다면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들도 확인을 했고요. 다시 또 떨어졌을 때 공략을 했다면은 이렇게 움직였었을 때의 수익을 고스란히 만들어 가셨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주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형성이 되었다고요? 결국에는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만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만날 수 있게 저희가 계속해서 뭐 해드려요?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하나 또 볼까요? 자, 좀 전에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또 넥스턴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자, 넥스턴 바이오도 역시나 보시면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죠. 넥스턴 바이오. 자, 17일 날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보러 갈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7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언제 드렸을까요? 바로 어느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끝이에요? 아니죠. 눌렸습니다. 공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물론 아쉽게 윗꼬리를 달아주었지만은 그래도 올라갈 수 있었던 시점이 나왔고 20%대의 상승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좀 크게 흐름을 보면은 얼마든지 이 종목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얼마까지? 5,000원에서 지금 1,000원까지 떨어졌는데 1,000원까지 공략 못해요? 여기서 공략을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한번 눌렸을 때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공략만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눌렸던 자리에서 우리가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급등을 하는 모습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눌렸을 때 공략을 했다면 또 소위 말하는 이 꼬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실 진짜 많아요.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다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드리잖아요. 11일 날 종목은 뭐고요? 12일 날 종목은 뭐고요? 13일 종목은 뭐고요? 그리고 최근에 드렸던 종목까지 19일 날 종목은 뭐고요? 20일 날 종목은 뭡니다. 다 보여드렸잖아요. 자, 삼부토건 한 번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삼부토건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샤페론을 드리기 바로 하루 전에 드렸던 종목이고 어디서 드렸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눌렸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얼마에서? 최근만 해도 2,100원에서 얼마까지? 1,3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어때요? 그 이상 올라갔었어요. 그 이상. 보시는 것처럼 얼마까지 올라갔었던 3,300원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1,300원까지. 반대로 1,300원에서 3,300원 가면 얼마예요? 100%가 아니라 150%, 200%도 욕심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바닥권이 형성이 됐어요.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다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3부 토건. 19일 날 드렸습니다. 19일 날. 그리고 딱 이 거래일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무엇을 통해서? 히든 종목 통해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실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하셔야 돼요. 이번 주도 녹록지 못한 시장이지만 저희가 드렸던 종목군들,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만 이렇게 다 공개해드렸어요. 부러워하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시는 방법은 어디에서? 이 노란 톡방에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알아보러 우리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베어마켓 랠리에서는요, 이 단기 수익 전문가답게 낙폭 과대주, 성장주 위주로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식 투자, 심리의 싸움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단기 투자하기에는 많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다잡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1004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보고 와서 두 번째 히든 종목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 퀴즈는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바로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종목은요. 지난주에 코스닥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새내기주인데요. 대표님께 차트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 같이 드릴게요. 자, 좀 전에 저희가 샤페론 보여드렸죠. 신규 상장주였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신규 상장주인데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히든 종목은 바로 언제? 금요일 날 상장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히든 종목은 언제? 바로 목요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자, 수요일 날 상장한 샤페론은 저희가 잡았고요. 목요일 날 상장한 금일의 세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금요일 날 상장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을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잡아보려 합니다. 역시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힌트의 내용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역시나 이 부분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입장하시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김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히든 종목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코스닥에 지난주에 상장했고요. 제가 추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은요. 네 글자고요. 마지막 글자는 영어로 지도를 뜻하는 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두 글자인데요. 이 기업의 이름이 인텔 기업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마지막에 히든 종목 퀴즈 정보까지 받아가시고요. 여러분 저희가 종목이 모두 끝난 후에 이 방송이 모두 끝난 후에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 징크스 따윈 없다고 늘 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자기가 통제하면 되고요. 혹여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 성공하는 투자, 징크스 없는 월요일장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